자, 여러분,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이겁니다.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로 만드는 거죠. 이게 산업혁명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근대라고 한다면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겁니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근대라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예전에는 르네상스부터 근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자, 여러분 문화적 근대는 이미 14세기 르네상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 경제적 근대는 자, 1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문화적 근대와 정치 경제적 근대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시민혁명이 먼저일까요? 산업혁명이 먼저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산업혁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 우리나라 교과서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너무 강인하게 기억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먼저인지 아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민혁명이 먼저입니다. 자,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영국에 명예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영국에 명예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영국의 산업혁명이 나온 것이고, 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국의 명예혁명은 1680년대 나오죠. 1680년대 나오고 영국의 산업혁명은 1760년대 나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 생겼죠. 산업혁명은 여러분 1830년대 나옵니다. 우리 1830년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 거기 여러분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배웠었죠? 예, 여러분 7월 혁명은 자, 입헌군주제였습니다. 상층 시민들, 부르주아 중심이었죠. 2월 혁명은 노동자 중심까지 확대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 이 1830년에 7월 혁명이 나오고 1848년에 2월 혁명이 나오는데 이제 이때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공장이 많아지죠. 공장에서는 누가 일합니까?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그럼 노동자의 힘이 세지겠죠. 노동자의 발언권이 세지겠죠. 그래서 2월 혁명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1830년 7월 혁명으로 프랑스 산업혁명이 일어나 노동자의 힘이 세죠. 입김이 세죠. 발언권이 세죠. 그래서 노동자 중심으로 2월 혁명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산업혁명은 자, 7월 혁명 1830년에 생겼던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국에 명예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산업혁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민혁명이 이루어져서 자유주의가 이루어져야 산업혁명이 나와서 자본주의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잠시 여러분 한국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여러분 1392년에 세워졌습니다. 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있었죠. 개혁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있었는데 이 신진사대부가 급진파와 옹검파로 분화됩니다. 자, 급진파는 여러분 정도전이었죠. 자,
자,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고려 말의 모순을 개혁하자고 했고,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하자고 했습니다. 조선은 정도전을 세웠죠. 이 급진교파가 자, 관악파로 바뀝니다. 이름이 나중에 훈구파로 바뀌죠. 자, 옹건적 사대부는 사학파, 살인파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여러분 급진적 개혁파, 관악파가 세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16세기 여러분 선조 때가 되면 살인파가 집권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자, 17세기 후반 숙종 때가 되면 역시 집권 세력은 살인파지만 조선 후기 때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숙종 때, 자, 여러분 이때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양법은 여러분 벼농사와 보리농사를 같이 생산하는 겁니다. 자, 벼와 보리를 같이 생산하니 자,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싹이 틉니다. 이 싹이라는 것을 맹화라고 하죠. 자,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자본주의 맹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조선을 여러분 작게 나누면 15세기 관악파의 시대, 16세기 살인파의 시대, 17세기 후반도 역시 살인파의 시대인데 여러분 이 이양법 자본주의 맹화로 부자 농부들이 나타나요. 부자 농부들. 그래서 부자 농부들이 살인파의 기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해서 살인파가 힘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은 관악파의 시대, 살인파의 시대, 분홍의 도전, 이양법을 통해서 등장한 분홍들이 이제는 막 살인파의 기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뺏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작게 나누면 세 개나로 나눠지는데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시기와 이 시기. 여러분 이때는 자본주의 맹화가 아직 없었어요. 이 시기고 여기는 자본주의 맹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고대, 중세, 자, 근대라고 하는데 자, 근대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농노가 아니라 이제 자용농의 시대가 와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시민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으로 자유주의,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 근대는 이제는 중앙 집권이 돼야 됩니다. 중앙 집권도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고려는 지방관을 파견한 지역보다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지역이 3배나 더 많았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국가가 지방관을 파견하잖아요. 지방관을 파견한 지역을 주현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을 속현이라고 하는데 고려는 속현이 주현보다 3배나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조선은 속현,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던 속현이 빵개가 되면서 완벽한 중앙 집권의 나라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조선 초기를 근대라고 볼 수 없느냐? 중앙 집권은 됐지만 여러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대, 중세, 근대라고 안 하고 고대, 중세, 근세라고 합니다. 이 두 시기를. 왜? 근대가 이루어지려면 중앙 집권도 돼야 되고 시민혁명으로 자유주의도 나와야 되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도 나와야 되는데 이건 됐어요. 조선 초기 때 완벽한 중앙 집권, 모든 지역에 공무원이 파견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대가 아니라 근세입니다. 그럼 이때는 자본주의가 나온 겁니까? 자본주의 맹화만 나온 겁니까? 자본주의 싹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도 진정한 자유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는 또 근대가 아니라 근대의 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은 여러분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 여러분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고대죠. 그 다음에 고려는 중세. 근데 이제는 서양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지만 우리는 이 숙종 전까지는 근세. 왜? 아직 자본주의 맹화가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근세, 근대가 아니라 근세. 그럼 숙종 이유는 뭐다? 자본주의가 나온 게 아니라 자본주의 맹화만 나왔다. 그래서 근대의 태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골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곰 인형 눈동자를 붙이는 알바를 하십니다. 왜? 이 노인분들은 손가락을 쓰지 않으면 굳어버리세요. 그래서 테레비 보면서 곰 인형에다 눈동자를 이렇게 붙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곰 인형 사장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곰 인형과 눈동자를 뿌리고 갑니다. 한 달 후에 이제 걷어가는 거죠. 알바비를 주고. 그것을 여러분 선대제라고 합니다. 그 곰인형 사장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곰인형과 눈동자를 나눠주는 거죠. 먼저 나눠줘. 이거 붙여요. 한 달 후에 제가 걷어갈게요. 알바비 드릴게요. 선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곰인형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곰인형 사장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집에다가 공장을 차려서 노동자들을 부르겠죠. 그게 바로 공장제 수공업입니다. 자, 공장을 차렸어요. 아직은 손으로 만듭니다. 수공업. 여러분, 이걸 영어로 매뉴팩처라고 합니다. 이 메뉴가 여러분 영어로 핸드란 뜻이에요. 손으로 만들었다. 자, 그러다가 곰인형이 더 많이 팔려. 그러면은 이제 기계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우리나라는 정확히 공장제 기계공업, 공장제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 넘어가는 단계를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를 본격적인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를 본격적인 근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조선후기 때. 그리고 선대제가 더 많았어요. 공장내 수공업은 일부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여기까지 안 갔으니까, 여기서 멈춰버렸으니까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맹하, 그러니까 근대가 아니라 근대의 태동입니다. 자, 여러분, 공장제 기계공업부터를 산업혁명, 자본주의, 본격적인 근대라고 합니다. 이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2번 먼저 영국에서 명혁명, 시민혁명이 있었어요. 시민혁명으로 자유주의가 이루어져야 산업혁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모직물 산업이 발달했어요. 자, 그리고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넓은 해외 시장이 있었고 석탄과 철이 풍부했고, 자, 5번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클로저 운동은 날개 부분에 자대로 써 있는데 처음에는 양을 키우려고 이렇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양을 키우려고 울타리를 쳤는데 나중에 이제 농경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클로저가 더 확산됩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울타리를 친다. 인클로저 운동. 자, 그럼 여러분 처음에는 여기서 5명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수 분홍이 농토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인클로저, 울타리를 확장시켜.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5명이서 농사 졌는데 이제 1명이서 농사 져요. 혼자서 넓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럼 나머지 4명은 쫓겨나겠죠. 그래서 이 런던, 맨체스터에 값싼 노동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값싼 노동력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노동자의 수가 적고 노동자 월급이 비싸면은 공장을 차리기 힘들죠.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들 월급이 세. 그리고 노동자의 수가 적어. 그럼 회사를 차리기가 부담되겠죠. 노동자의 수가 많고 임금이 싸야, 월급이 싸야 여러분도 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산업혁명의 중요한 전제적 조건이 뭐다? 값싼 노동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1명은 부자가 되고 4명은 가난해졌는데 불쌍하지 않나요? 물론 불쌍하죠. 불쌍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 가난한 노동자들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이제는 현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현대라는 개념은 복지국가가 나옵니다. 그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해주자. 이 복지라는 개념은 여러분 이제 현대에서 나옵니다. 현대에서. 이제 근대는 여러분 좀 불쌍하지만 그런 값싼 노동자들이 많아져야 근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인클로저 운동으로 자, 원래 5명이서 농사졌는데 1명이서 넓게 농사죠. 인클로저, 울타리를 넓혀. 그럼 4명은 쫓겨나서 값싼 노동자가 돼.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도 여러분 이론적인 측면입니다. 남쪽이 빨리 노예를 해방시켜야
값싼 노동자가 많아져. 그래야 미국의 산업혁명이 더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링컨의 노해방으로 미국의 산업혁명은 더 급진적으로 발전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 이양법을 통해서 등장한 이 분홍들이 혼자서 넓게 농사를 집니다. 광작이라고 그래요. 넓게 농사를 져요. 내면 저리 가! 나 혼자 다 질 거야! 이렇게 인클로즈 운동이 나옵니다. 비슷한 현상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나온 소설이 이제 놀부와 흥부인데 이 놀부와 흥부를 이런 배경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래 놀부 흥부가 같이 농사를 졌는데 이제는 조선 후기 때 인클로즈 운동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거야. 놀부가 나 혼자 넓게 농사 짓겠다. 그래서 흥부가 가난해졌다. 분홍과 일반 농민들의 빈부 갈등, 이거를 이제 놀부와 흥부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노동자들, 불쌍하지만 현대의 시각에서는 정말 불쌍한 분들이지만 근대의 조건입니다. 이런 값싼 노동력이 풍부해야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자본가들이 마음 편하게 공장을 차릴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나왔던 이유는 시민혁명이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모직물 산업이 이미 발달했어요. 여러분 인클로즈 운동은 자 1차는 뭐다? 양을 키우는 거죠. 왜? 모직물 하려고 양을 이용해서 모직물을 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미국, 인도 식민지였잖아. 시장이 많았고 석탄철 같은 지하정원이 원래 풍부했고, 그 다음에 자 1차 인클로즈 운동은 모직물, 양을 키우려고 울타리 친 거죠. 이 양이 못 도망가게 2차 인클로즈 운동은 농경지를 확대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4명한테 저리 가, 내가 다 질 거야. 그러면서 값싼 노동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산업혁명은 정확히 모직물이 아니라 이 모직물에서 면직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 모직물에서 면직물. 자, 근데 여러분 이때 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자, 영국이 이제 인도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인도는 여러분 정말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인도 임금이 영국 노동자 임금이 보다 더 싸요. 그럼 인도 사람이 만든 면직물이 쌀까? 영국 사람이 만든 면직물이 쌀까? 아무리 인클로즈 운동으로 이 영국에서 노동자가 풍부해지고 월급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인도의 인구를 따라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 월급이 더 싸요. 그럼 인도 사람이 만든 면직물이 더 싸겠죠. 그럼 영국에서 생산하는 면직물보다 인도에서 생산하는 면직물이 더 쌀 거 아니야. 그럼 영국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도에서 나오는 면직물보다 더 싸게 할까? 손이 아니라 기계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공장제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면직물을 더 싸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방직기가 나와요.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공장제 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제 기계공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교통과 통신도 발달하죠. 그 면직물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배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통과 통신도 발달합니다. 자, 영국은 여러분, 자, 1760년대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이.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이 영국한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폴레옹 때는 여러분 산업혁명이 안 됐습니다. 왜? 7월 혁명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니까 나폴레옹이 그 전이잖아. 근데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이 급진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륙봉쇄론을 내렸더니 오히려 산업혁명 안 하고 있던 대륙 국가들이 더 힘들었던 거죠. 자, 이제 대륙도 산업혁명이 시작되는데 19세기 전반에 벨기에, 프랑스는 특히 1830년대 7월 혁명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으로 자, 노동자의 입김이 세지니까 노동자 중심으로 2월 혁명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중반 미국과 독일, 그래서 여러분 링컨 남북전쟁 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링컨이 노예를 해방해서 이제 노예가 값싼 노동자가 되니까 산업혁명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후반은 러시아, 일본,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화학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좀 써주십시오. 이 산업혁명은 또 두 가지 형태를 띠는데 국가주도의 산업혁명과 민간주도의 산업혁명, 이게 두 가지 성격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독일이나 러시아, 일본은 국가주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민간주도였는데 독일, 러시아, 일본은 국가주도였다는 걸 좀 써주십시오. 자, 57쪽을 보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자, 산업혁명은 뭐다, 여러분? 이제 공장제 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제 기공업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더 발전하는 거죠. 정부의 간섭 없이 자본주의는 저절로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을 썼습니다. 이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이기심,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이에요. 국가가 굳이 뭐 맛있는 피자,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라고 시키지 마라.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고 싶은 욕구,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더 10원이라도 벌려고 더 맛있는 피자, 더 맛있는 짜장면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는 저절로 흘러가니까 국가여 개입하지 마라. 그 전에는 여러분 개입했죠. 절대왕정, 중상주의, 국가가 개입했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 저절로 흘러갈 것이다.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성숙됐고 자유주의도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빈부 갈등이 심해졌죠. 이 산업혁명으로 생긴 이 막대한 이윤이 사장 중심으로, 부르주아 중심으로 집중되는 거야.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생기면서 여러분, 자, 우선 러다이트 운동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러다이트 운동이 나오는데, 자, 기계가 만들어요. 그 전에 있던 노동자들은 열받겠죠. 자기가 떤 것을 기계가 하니까. 그래서 뭐 기계를 푸시는 행동도 합니다. 그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세지니까 사회주의도 나옵니다. 사회주의는 재산을 공유하자는 거야. 이 산업혁명으로 나온 이윤을 자본가 혼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윤을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같이 공유하자.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 사회주의는 또 2단계입니다. 뭐 공상적 사회주의는 아직 그 과학적으로 이론이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이 공상적 사회주의가 발전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죠. 오원 같은 사람은 아직 이론이 과학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오원은 공상적 과학 사회주의라고 하고, 자, 이제 마르크스부터는 이론의 틀이 잡혀요.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부르주아를 무너뜨리고 재산을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자. 자, 여러분, 이 산업혁명으로 지금 빈부 갈등이 심해져서 사회주의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가 나왔는데 여러분, 공리주의라는 것도 나옵니다. 공리주의는 여러분 좀 약간 다른 건데, 영국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회주의는 여러분 이제 국가가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과 노동자들 같이 나눠 가져가는 거죠. 근데 공리주의는 그거 아닙니다. 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장들의 인격을 좀 고양시키자. 사장들의 인격을 고양시키자. 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야. 혼자만 잘 살면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인격을 고양시켜서 스스로 이 사장들이 노동자들에게 좀 이윤을 나눠주도록 하자. 이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으로 빈부 갈등이 심해져서 여러분,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빈부 갈등도 심해지는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사회주의, 재산을 공유하자 또는 공리주의가 나왔습니다.